어느 겨울날 아침, 건터시 중심가의 공기는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응우 엔타이옥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고 모두 각자의 일로 바빴습니다. 길모퉁이에 있는 한 큰 은행 지점에서 70세가 넘은 바이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낡은 셔츠와 다른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은행 카드를 손에 꼭 쥐고 천천히 걸었지만 눈빛은 강인했습니다. 바이 씨는 창구로 다가가 카드를 내려놓고 큰 금액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날카로운 외모를 가진 젊은 여성 은행원미는 그를 무관심하게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금액을 인출하시려면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바이 씨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눈은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집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카드이고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는 눈살을 찌푸리며 참을성이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인출하실 수 없습니다. 집에 가서 가져오신 다음에 다시 오세요. 그 말은 바이 씨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수군거리게 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노인 봐, 진짜 돈이 있기는 한 걸까?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의심과 경멸이 섞인 채 바이 씨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시선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자신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바이 씨는 손발이 꼬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어떤 친절한 눈빛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창구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정장 치마를 입은 한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봐. 돈을 찾으러 오면서 신분증도 안 가져오다니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 나이든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노인 모습으로는 저렇게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지. 그 말들은 칼처럼 바이 씨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차오르는 당혹감을 감추려 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평가받고 오해받은 적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창구로 돌아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는 정말 이 돈을 인출해야 합니다. 이건 제 카드이고 저는 혼자 살아서 이 시간에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는 어깨를 으쓱하며 냉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규정은 규정이에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던 바이 씨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가져온 낡은 휴대폰은 배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서 신분증을 가져온 다음 다시 와야 하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치심이 그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바이 씨는 근처에 서 있던 한 여성 고객에게 휴대폰을 빌리려 했지만 그가 말을 꺼내자 그녀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지금 바빠서요. 그는 실망하여 뒤로 물러섰고 몇 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이 순간 그는 붐비는 공간 속에서 자신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심하는 눈빛과 주변의 수군거림은 그를 자꾸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흰 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밝은 얼굴과 따뜻함이 가득한 눈빛은 군중 속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이였고 건터대학교 학생으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바이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그의 모습에 그녀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마이는 그에게 다가가 부드럽지만 사려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친절한 목소리의 바이 씨는 고개를 들었고 놀람과 의심이 섞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마이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판단도 없이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신분증을 안 가져와서 돈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전화기가 있어요. 가족에게 전화해서 신분증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세요. 마이는 전화기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의심 없이 신뢰로 가득했습니다. 바이 씨는 마치 따뜻한 기운이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쳐다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호를 눌렀지만 상대방은 신호가 없었습니다. 바이 씨는 당황했고 전화기를 든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마이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시 전화해 볼게요. 마이는 재빨리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바이 씨의 아들 꾸원 씨 되시나요? 상대방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꾸원입니다. 누구시죠?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나요? 마이는 바이 씨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긴박함을 전달하기에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꾸원 씨, 어르신께서 은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 말을 듣자마자 꾸원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마이는 바이 씨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꾸원 씨가 금방 오신다고 했어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바이 씨는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고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아침 내내 그는 사람들의 냉대와 의심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라는 전혀 낯선 이 젊은 여성은 그에게 진심 어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은행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바이 씨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빛은 마이가 그와 함께 서서 계속해서 그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자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마이는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사세요? 바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빈투이에 살아요. 이 돈을 찾아서 자선활동을 하려고 했어요. 연말이 다가오는데 시장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마이는 그의 소박한 모습 뒤에 그런 고귀한 뜻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시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조금 있으면 꾸원 씨가 오실 거고 그러면 다 잘 될 거예요. 15분이 지나고 한 키 큰 남자가 은행 문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밝은 얼굴이었지만 위험 있는 눈빛을 지녔습니다. 강인한 걸음걸이는 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즉시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바로 바이 씨의 아들 꾸원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창구로 다가가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 씨의 아들 꾸원입니다. 제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은행원미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건터에서 유명한 사업가이자 자선활동을 많이 하는 대기업의 대표인 호황 꾸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권력 있는 남자가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의 아들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바이 씨께서 큰 금액을 인출하시려고 하셨는데 신분증을 안 가져오셔서 저희가 처리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꾸원은 아버지를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신분증을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돈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선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꾸원의 말은 마치 방 전체를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의 긴장된 분위기는 사라진 듯 했습니다. 바이 씨에 대해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이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후회가 역력했습니다. 마이는 바이 씨 옆에 서서 분위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를 격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이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꾸원은 계속해서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지만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헌신하셨습니다. 비록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셨지만요. 그분은 인정을 바라지 않으시지만 저는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게감 있는 꾸원의 말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바이 씨를 경멸하거나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눈빛이 존경심과 부끄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은행원 미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꾸원은 그녀를 엄격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당신들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제 아버지는 동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꾸원의 말은 민뿐만 아니라 그날 은행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듯했습니다. 마이는 바이 씨 옆에 조용히 서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도움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이는 바이 씨를 보며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바이 씨는 이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그리고 마이를 가만히 바라보며 그들에게 감사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처음의 슬픔과 수치심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듯했습니다. 바이 씨에 대해 의심하며 속삭였던 또 다른 고객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어르신을 판단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며 바이 씨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은행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의 냉담함과 거리감은 존경과 따뜻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이는 꾸원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꾸원 씨, 아버님을 보호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버님은 꾸원 씨 같은 아들을 두셔서 정말 행운이세요. 꾸원은 마이를 보며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항상 남을 돕는데 앞장서는 분이셨어요. 저는 단지 그분의 노력이 오해받거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바이 씨는 마침내 앞으로의 자선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큰 금액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꾸원은 그의 옆에 서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떠나기 전 바이 씨는 마이를 바라보며 감사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마이 양.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군요. 마이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건강 조심하세요. 은행을 나선 후 바이 씨와 그의 아들은 건터의 번화한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고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많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꾸원은 그의 옆을 걸으며 아버지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잘 됐는데 왜 아직도 슬퍼 보이세요? 바이 씨는 걸음을 멈추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행에서의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때문. 나는 검소하게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니죠. 꾸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감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사람들이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진정한 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아버지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꾸원의 말에 바이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아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지. 하지만 오늘 나는 마이양과 같은 젊은이들이 있어서 기뻤단다. 그 아가씨는 나에게 여전히 선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해주었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말이야. 마이는 은행을 떠난 후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바이 씨의 모습과 꾸원의 말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마이는 때때로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자신의 셋집에 있던 마이는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 씨의 아들 꾸원입니다. 오늘 아버지께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마이는 조금 놀랐지만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 꾸원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너무 겸손하시네요. 사실 저희 가족은 건터에서 큰 자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 양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프로젝트의 협력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마이는 그 제안에 놀라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무엇을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해보겠습니다. 꾸원의 제안은 마이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더 크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꾸원은 바이 씨와 함께 자선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인출된 돈은 어려운 가정, 치료가 필요한 환자, 그리고 외딴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데 빠르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이 씨는 자신의 자선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꾸원과 함께 빈투이, 톤롯, 그리고 건터 주변의 빈곤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꾸원의 도움으로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의 목록을 신속하게 작성했습니다. 어느 날 바이 씨는 강가의 한 작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빠시세가 넘은 할머니였고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바이 씨는 그녀에게 직접 봉투와 생필품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선물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을. 꾸원은 그 옆에 서서 아버지의 안도하는 미소를 보며 마음속으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에게서 본 것들은 그에게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때때로 저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제가 버는 그 어떤 돈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얘야, 나는 그들에게 풍족한 삶을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이 눈앞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는 있다. 인생은 항상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감도 필요하다. 마이는 꾸원의 제안을 수락한 후 바이 씨 가족과 함께 자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언론을 통해서만 접했던 비참한 상황과 어려운 삶을 처음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이는 바이 씨와 함께 도시 외곽에 있는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의 어머니는 3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최근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말은 아이들의 순진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을 본 마이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바이 씨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에 비해 훨씬 운이 좋은 것 같다. 바이 씨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군요. 그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방문 이후 마이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프로젝트 사무실에서 마이를 만난 꾸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 씨,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항상 한 사람만 시작하면 선의는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이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꾸원 씨,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신 분은 바로 바이 씨 어르신이세요. 바이 씨와 꾸원의 자선 여행 이야기는 건터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이 씨의 검소함에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비로운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세대 간의 연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바이 씨, 꾸원, 그리고 선의를 계승하여 친절을 전파하는 젊은이들인 어느 날 마이는 바이 씨와 함께 외곽에 있는 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 있었고 바이 씨가 들어오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선물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온 단순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바이 씨는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매우 힘들지만 너희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선의를 믿는다면 모든 것이 더 나아질. 아이들은 조용히 앉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이는 그 옆에 서서 아이들의 눈빛에서 작지. 그날 저녁 마이와 꾸원은 센터 책임자를 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마이는 식사, 숙박, 교육 환경부터 아이들의 건강에 이르기까지 개선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꾸원을 향해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꾸원 씨, 저는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꾸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 저는
당신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단기적인 자선활동뿐만 아니라 이런 곳을 위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이는 그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일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그녀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바이 씨는 도시로 돌아와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 곳곳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작은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복권을 파는 한 여성을 만났고 그녀의 얼굴에는 삶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3명의 어린 자녀와 아픈 남편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이 씨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단지 그녀의 복권 판매대 위에 작은 봉투를 조용히 올려놓고 힘내세요. 인생에는 항상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낡은 슬리퍼와 자비로운 얼굴을 가진 그 노인의 모습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후 며칠 동안 바이 씨, 꾸원, 그리고 마이의 자선 프로젝트는 점점 더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무료 수업,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구축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마이는 이제 팀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직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모든 친절한 행동이 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이 씨와 그의 팀의 자선 프로젝트는 건터의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도움과 나눔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과 시간을 기부하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변의 한 작은 학교에서 바이 씨와 마이는 가난하지만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아이들은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받자 그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한 나이든 여교사가 바이 씨에게 다가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과 학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사들도 힘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분들의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이는 그 옆에 서서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보며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바이 씨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큰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바이 씨는 미소 지었고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당신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진심을 다하면 기쁨은 퍼져나갑니다. 이 아이들은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그들의 눈은 항상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바로 그 점이 제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한편 꾸원은 프로젝트의 규모를 계속해서 확장했습니다. 자신의 기업에서 얻은 경영 철학과 강력한 자원을 바탕으로 그는 지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해결책을 구축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계획 중 하나는 메콩 삼각주 전역의 가난하지만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기 장학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프로젝트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꾸원은 마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조심스러웠습니다. 꾸원 씨, 늦게 전화드려서 죄송하지만 나누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꾸원은 서류를 내려놓고 경청했습니다. 말씀하세요. 기꺼이 듣겠습니다. 마이는 열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생활기술 수업을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러한 기술을 갖추게 되면 그들의 삶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엔고, 꾸어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이의 제안에 담긴 깊이를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특히 어려움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등불과 같습니다. 마이의 계획은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무료 기술 수업이 농촌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마이는 조직하는 일뿐만 아니라 직접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나눔은 복잡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아이들과 부모들 모두에게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10살 소년띠는
수업이 끝난 후 마이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제가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가 공부해서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싶어요. 마이는 띠를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훌륭해. 너는 할 수 있어. 포기만 하지 않는. 끊임없는 노력의 나날을 보내면서 바이 씨, 꾸원, 그리고 마이의 자선 프로젝트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수치나 명성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 어느 날 마이가 주최한 기술 수업에서 그녀는 우연히 한 소녀가 교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경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소녀는 수줍게 마이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마이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마이는 앉아서 소녀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른이 되거나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매우 큰일을 한.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습니다. 생활기술 수업과 자선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건터시뿐만 아니라 언론과 매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를 인터뷰하면서 그녀가 그러한 일에 뛰어들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마이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진정한 영감을 주신 분은 바로 바이 씨 어르신. 그분은 저에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의는 아무리 작더라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편 바이 씨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강가의 작은 집에 사는 한 외로운 노인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큰 선물을 가져가지 않았고 단지 앉아서 노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노인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바이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는 그저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순간들은 바이 씨에게 모든 도움이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그저 존재하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꾸원은 점점 더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깊이 참여했습니다. 기업에서의 업무가 바빴지만 그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을 냈습니다. 어느 날 바이 씨와 함께 앉아있던 꾸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전에는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돈을 좋은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네가 그것을 이해했다니. 인생은 네가 가진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베푸는 것으로 측정된. 바이 씨가 뿌린 선의의 씨앗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의 마음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장학금을 받은 한 무리의 학생들은 오래된 책을 모아 외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기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바이 씨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다른 자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바이 씨, 꾸원, 그리고 마이의 자선 프로젝트는 건터에서 자비와 연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지역 지원 활동에 그치지 않고 메콩 삼각주의 다른 여러 지방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이는 한 국제 비정부기구 NGO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대표는 프로젝트 모델을 확장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마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여전히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작은 일을 하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협력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에게 가장 큰 영광일 것입니다. 한편 바이 씨는 여전히 자신의 검소한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지만 결코 관심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선행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었고 누구나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회의에서
꾸원은 모든 자원봉사자와 파트너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했지만 선의와 연대 덕분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서, 마이 씨에게서,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배운 것은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바이 씨의 이야기는 언론과 매체를 통해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한 지역 텔레비전 채널은 그의 삶과 자선 여정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그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이 선행을 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저는 매우 기쁩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마이는 이제 열정적인 사회운동가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한 경험은 그녀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꽝중 다리를 지나가던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저녁 노을 아래 반짝이는 허우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이 강과 같아서 우리가 끊임없이 흐르고 끊임없이 퍼져나간다면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야기는 바이 씨가 집 앞 베란다에 앉아 앞에 작은 강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손을 흔듭니다. 그는 미소 지었고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재산뿐만 아니라 선의와 자비에 대한 위대한 유산을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꾸원의 마이의 작은 행동은 파문처럼 퍼져나가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선의는 대단한 것이 아니며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지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밝힐 수 있다.